저 상화탕 원천군 상화탕과에 공격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사실은 아버지를 정말 체리 때 똑똑하게 태어났다 해서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인가 난 내 아버지를 너무나 혹독하게 갈시를 했구나. 내 아버지가 이게까 자랑스러운 아버지인데. 국군 포로 자녀시죠. 탈북 자유민 종합복지원의 손명화 부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고향과 군번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버지 고향은요 경상남도 김해시 네. 동상동이고요. 아버지 군번은 K1123444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그거는 잊지 말라고 계속 가르쳐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K라는 것만 아시고 있지 그 뒤에 번호는 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예. 아버님은 언제 포로가 되셨죠? 아버님께서는 전쟁 휴전 3개월 앞두고 휴전 3개월 전에 포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53년 4월 말일에. 네. 예. 돌아가신 거는 언제? 돌아가신 거는요 1984년 네. 1월 2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고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네, 생전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 고향은 부산하고 가깝게 있고 그리고 김해라는 거는 그 감이 많이 나오고 네. 쌀알 한 알이 너무나 커서 보리쌀 한 알만큼 그렇게 크고 좋은 곳이라고 아버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아버님께서는 형제가 저 오남매인데 셋째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시고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한 분이 있다고 저한테 돌아가실 때도 그 내가 죽어도 한국에 못 가면 너네라도 꼭 찾아가서 동생들 아버지 고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꼭 찾아가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 따뜻한 남쪽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는데 그 우리 손 선생님은 북에서도 북쪽인 한북 무산광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살면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 어릴 때 아버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기억 어떻습니까? 물론 좀 아픈 기억이시겠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버님께서 그 남한이라는 것만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으로 온 것만 알고 있지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네. 아버지께서 국군 포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자랄 때는 아버지가 고향이 그저 남조선이다. 이렇게만 알았지 아버지 고향이 아버지가 국군 포로인 거는 아버지 자체가 자식들한테 해를 끼칠까 봐 국군 포로라는 걸 숨기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도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고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를 원망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그 국군 포로라는 거는 숨기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숨겨야 될 이유는 아버지가 숨겨야만이 모든 사회적으로 나가서 자기를 통제하고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국군 포로다. 자식들인데 이렇게 되면 자식들도 사회적으로 나가서 아, 내 아버지가 국군 포로인데 말 한마디를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아버지가 국군 포로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왕따를 당해요. 어려서부터? 예, 어려서부터. 네. 그런데는 내가 아버지 고향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된 거는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애들은 야, 자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버지 남조선에서 태어났는데 저게 무슨 잘한다고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하고 계속 몰림 주는 게요. 저한테.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고향은 아버지는 외소 남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외소 남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낳냐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좀 원망하고 때로는 아버지 엄마하고도 우리가 또 저 짜고서래 엄마 자체가 자식들이 장래 때문에 관심을 많이 돌리니까 엄마 자체도 저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예, 네. 차라리 자식들한테 해를 끼칠 바치고는 너 아버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엄마 자체가 그렇게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엄마와 함께 아버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낳았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가서 버림받을 바치고는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선생님, 네. 그러면 그런 왕따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차별이나 제한 같은 건 어떤 게 국군 포로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당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학교 다닐 적에는 예. 그 차별적인 거는 단지 못 느끼고 예,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대학 가겠다 무슨 어떤 군대를 가겠다 사람들이 그 애들은 그때 당시 자기 희망을 다 가지고 있죠 꿈을 가지고 네. 있는데 그때부터는 나는 왜서 못 가냐 대학을 못 가냐 나는 왜서 군대를 못 가냐 아예 군대를 간다 그래도 안 받아주고 예. 대학을 간다 그래도 안 받아주는 예, 거라고. 안 받아줘. 예. 네. 그리고 갈 수가 없어요. 추천서 자체가 그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해주죠. 아, 예,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이 너희는 남조선이고 국군 포로기 때문에 너희는 사회적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군대도 안 내보내고 그리고 대학 갈래도 갈 수 없지요. 생전에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 국군 포로의 딸이라는 걸 안 뒤에 예. 무산광산에는 아마 다른 국군 포로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아버지, 다른 예. 포로 가족들도 있습니까? 예. 아버지 국군 포로들은 주로 그 자주 이렇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래 그때 저는 아버지가 그 친구분들이 국군 포로고 그 잘할 때는 못 느꼈는데 사회에 나와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집에 이렇게 놀러도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 친구분들은 내가 놓고 보면 포로구나. 아버지들이 군복무를 같이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 포로 그 친구분들도 야 너 아버지 군대에서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만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네. 단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걸로 언급하면서래 그러면 너네 아버지는 군대에서 노래를 잘했다는 둥 예? 그리고 저쪽 아버지는 씨름을 잘했다는 둥 하면서래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포로구나. 제가 그때 느끼고. 그럼 포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친구분 자식도 포로고, 나도 포로 자식인데, 이 친구분 자식하고 저하고는 또 친구 되지요. 네. 그런데는 거기서 서로가 우리를 경계해요. 저도 그 자식들이 아무리 친구라도 그 자식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 어디 끌려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직접 뭐 목격하신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천회 때 네. 직장을 다닐 때 그 포로 그게 제가 직장 다니던 그 직장에는 포로가 한 5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5분이 있었는데 밤 자고 났는데 어제 저녁에 술 자석에서 무슨 부모 우리 엄마가 어떤 몇 살 됐겠냐 내 동생이 살아있는지 내 고향이 어디다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렇게 되는데 그날 바로 그 사람은 포로는 끌려가고 쥐두새도 예, 모르게 쥐두새도 끌려가서. 모르게 저 출근도 안 하고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위에는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엄마가 그 포로 저 아내지요. 네. 그렇게 근데 그 아내가 그때 당시는 그 직장 통계를 했어요. 통계를 했는데 신랑이 포로를 그 전날 저녁에 끌려갔는데 아내가 그 이튿날부터 강제노동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언니함이 좀 따로 뗐어요. 그 포로니까. 그래서 언니는 왜서 이게 일하니? 약간 넌 몰랐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왜 그래? 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언니 자식이 2살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 같이 와 있어요. 저하고 네. 같은 가족입니다. 네. 예. 탄광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전에? 아버지는요 무산강산
지하 막장에서 철 강석을 캐내는 일을 했는데요. 제가 한 7살, 8살 그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지하 막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휴게실이란 데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어떤 데로 일하시는가 하고 제가 찾아 들어가 봤는데 네. 지하 막장에서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거기는 발파를 해야 되니까 가스 냄새가 차고 이런 데서 일하시더라고. 그런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도 그 도시락을 다른 아버지 같으라면 새끼가 가져온 저 도시락인데 너 먹어봐라 이렇게 주겠는데 아버지는 권하지도 않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내가 살아야 새끼들을 돌본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 그런지 그 도시락을 저한테 한 술 먹어봐란 말이 없이 아버지는 꼬박꼬박 잘 드시더라고요. 네, 꾸역꾸역 예. 그냥.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야 우리 아버지가 어째 저렇게 네. 냉정한가. 저는 그때는 잘할지게는 아버지가 참 원망을 많이 예, 하셨겠군요.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렇게 냉정한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버지는 냉정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더라고요. 손 선생님 글에 보니까 그 아버님이 국군 포로로서 끝까지 전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들 중에도 전향을 한 경우가 있고 이게 끝까지 전향을 안 한 경우가 있나요? 예. 포로들은 두 가지 부류로 그때 당시 구분했댔어요. 그렇게 되는데 전쟁이 끝이 나가지고 전후 복구 건설에 다 동원시켜 가지고 20대 청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20대 그 노력들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후 복구 건설에 포로들을 다 동원해서 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처럼 종이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디로 남겠냐, 북조선에 있겠냐, 남조선으로 가겠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남조선은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함경북도, 탄광으로. 탄광 광산이 100%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 남조선 안 가고 북조선에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처럼 공산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 일이 좀 쉬운 데로 쉬운 지대를 이렇게 배치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끝까지 고향에 가겠다, 난 남조선에 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무산강산에 배치받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향을 해서 북한에 있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이 네. 더 많습니까? 네. 아니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은 그 환경 예, 때문에. 다 대다수 함경북도 탄광광산에 배치했습니다. 전향을 거부한 예,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예, 그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본 거군요. 뭐 예. 전향을 강제하고 뭐 그런 게 예. 아니라. 그렇게 된 데는 종이장을 놓고 써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리 다 썼대요. 그런데 끝까지 종이장에다가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남조선으로 가겠다. 응? 죽어도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악질적으로 다 이렇게 강산 탄광에 힘든데 그런 데로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게 살았죠, 사실은. 그 아버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손 선생님도 그 책 수기 쓰신 거 보니까 아까 그 누군가 끌려갔다고 했지만 본인도 어디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그러면 그 끌려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구치소에 수감되신 겁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국군 포로 자식이라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엄마가 여기를 말하면 전사자예요.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저를 사실은 맏딸로 태어나서 저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시키겠다고 엄마가 무지 애를 쓰고 이렇게 대단하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는 그래도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도 입당 못하고 사회적으로 군대도 못 가고 이렇게 되니까 저래도 발버둥을 치면서래 내래도 입당하고 내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국군 포로 자식이라 해서 우리는 당분간 국가에서 어떠한 그 가업을 줘요. 너는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고 이 번 돈을
국가에다 다 내라. 바쳐라. 네, 다 바쳐라. 예, 네. 다 바쳐라. 그래서 제 그 일에 좀 종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했댔는데 거기에서 한 5명이 똑같게 거기는 내가 한 내 잘못한 것도 아니고 5명 중에서 한 분이 잘못해서 여기는 같이 똑같게 취급받고 똑같이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처럼 3개월 동안 제가 고문을 받았댔는데 오늘은 오전에 매 맞고 내일은 오후에 매 맞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3개월 고문 끝에서 제가 고문 받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하셨다는 일이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 무슨 탄광 노동, 마약 예, 재배 예, 뭐 예. 이런 쪽으로 하셨던 거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고문 끝에 나오고 보니까 아버지 계급이 다 좋은 사람들은 다 지부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43호는 별도로 다른 데로 보내라고. 아, 43호가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처럼 국군 포로가 아버지들이 전향 안 한 사람들은 43호라는 43호. 예, 43호라는 딱지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43호는 강제노동판을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제노동판이 끌려갔는데 사실은 그때 가서 인생에 매 많은 인생이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 매는 다 맞아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사신 거네요. 예. 뭐 독방에 계셨어요? 뭐 어떤 예, 식으로? 톡방에 네. 톡방에 있었는데 서면 키가 닿고 앉으면 또 그 바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쭈그리고 있어야 예. 되고, 네.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예, 그렇게 됐는데 너무나 몸에 있는 이가 만해서 예? 이가 만해서 매 맞고 들어온 그 순간 오전에 매 맞고 들어오면 바지에다 오줌을 다 너무 매를 견디기 힘들어서 바지에다 오줌을 다 싸고 있으면 그 바지를 그 다시 옷을 갈아 입지 못하니까 네. 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가 너무나 많아서 얼굴을 턱 만지면 이가 이렇게 떡 지피어지요. 지피면 그 불도 없지요. 그 안에는 불이 없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비벼서는 그냥 버리고 하면 거기에 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래도 살아서 어떻게 살아서라도 그래도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고문 당하시고 할 때 그때 결혼하고 자녀분도 계셨죠 그때? 네, 결혼하고 그때 자녀분들이 어떻게 돼? 그때 제가 갔을 적에 큰 아들이 17살이고 예. 작은 아들이 15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걸 그때는 알았습니까? 저는 제가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걸 내 자식들인데는 알리 안 줬습니다. 왜서 알리 안 주는가? 자식들도 나를 또 원망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를 원망한 것만큼 사회적 낙인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여기를 말하면 장교, 군관한테 시집 갔댔습니다. 그래 군관한테 시집 갔는데 바로 6개월 만에 신랑을 제대식에서 도로 무상강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강제 제대를 시킨 예, 거군요. 강제 제대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이 국군 포로길래 국군 포로였기 때문에. 예, 그러길래 바로 6개월 만에 제대로 강제 제대를 시켜서 도로 무산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국군 포로의 자식들뿐 아니라 그 손자 손녀들까지 이게 다 네. 일종의 연좌제처럼 예.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집에 또 그 제대대 와가지고 신랑한테 사실은 정말 막 빌며 살다시피 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둘씩 낳았는데 나를 버리지 말고 살아달라고. 예? 이렇게 하고서 빌며 살아가지고서리 이제처럼 어떠한 그 고문 받고 10개월 만에 집에 들어서니까 신랑은 돌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상을 뜨시고. 예. 그래 그때 제가 거기에 구치소에 10개월 가 있는 동안에 신랑은 나를 언제면 오랴오랴고 기다리다가 신랑은 그도 무슨 교통사고에 죽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는 교통사고는 갖지 않고 그저 약물을 먹고 죽었는지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하고 그때 아들이가 큰 아들이 17살이 됐습니다. 그 17살이 되고 작은 아들이 15살이고 그때 큰 아들이 17살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입니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엄마가 없지 아버지가 돌아갔지 돌아가셨지. 하니까 가를 보증을 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섰을 적에는 큰 아들도 군대를 못 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서리 제가 와가지고 큰아들이 군대를 가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작은 아들을 군대를 또 보내고 작은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6개월 만에 물자 구입하려 온 거 제가 군복 입은 채를 데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못 살겠구나 하고서리 제가 도망강을 넘었어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네. 하신 거네요. 네. 혹시 아까 그 고문 당하실 때 네. 44모기 때문에 더 심하게 당하신 거네요, 네, 말하자면. 네,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침에도 때리고 저녁에도 때리고. 오늘이 오전에 매 맞으면 내일은 오후에 매 맞고 네. 다음 날에는 오전에 매 맞고 이렇게 해서 3개월 매를 맞고 나니까 정말 그때는 처음에 매는 아프던 게 너무나 매를 맞으니까 매를 때리는지 죽이겠으면 죽여라.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그 매를 때리는 사람한테 막 맡기게 되더라고. 국군 포로의 딸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유만으로 그렇게 또 예. 때리는 거죠. 예. 지금 북한에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누가 남아 있는지 밝히셔도 됩니까? 오빠 2분하고 막내 동생이 한네 있습니다. 네. 연락은 어떻게 지금? 연락은 우리 아무래도 감시가 네. 아무래도 다른 탈북자들은 전화 통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화 통화를 자주 못 합니다. 예, 또 거기에서 아무래도 감시 속에서 아무래도 여기에 제가 왔지, 제 자식이 다 왔지, 네. 동생들이 왔지 이렇게 되니까 아마 거기에 남아 있는 형제는 감시를 많이 받겠지요. 그렇게 네. 되니까 전화 통화하기 좀 힘듭니다. 그 선생님이 나오실 때는 어쨌든 작은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큰 아드님은 언제 나오신 겁니까? 큰 아드님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 예. 그러면 그 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또는 그 뒤에 이제 그 친척들이나 또 자녀분들이 올 때 네.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준 거는 있습니까? 국군 포로 가족이면 마땅히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올 적에는 예. 정부에서 더 안 줬습니다. 그렇게 제 발로 오고 생존해 온 국군 포로도 다 브로커를 걸쳐 오는데 우리 이 제 같은 거는 보지도 않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제 발로 왔는데 제가 작년에 국군 포로 가족회 사무국장 할 때는 예. 제 아들이 오다 나니까 네. 제가 그 아들이 제대로 안 되고 군복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인민군복, 예, 북한군복. 이미, 예. 네. 그래 제가 북한 군복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아들이 거기서 입고 온 군복이길래. 한국에 와서 국군 포로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뭐 보호라든가 그런 게 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아들을 올 때 네. 나는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게 신랑도 없고 그래서 그 아들이 왔을 때 제가 국방부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그 압록강까지 넘겼다. 그 다음부터 나는 돈도 없다. 당신들이 알아 해달라. 제가 이렇게 막 해서 이 아들은 정부에서 비행기에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네. 대한민국 정부가 오신 뒤에 네. 제가 알기는 이런 국군 포로를 위한 법률도만 만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는지 혹은 뭐 이 생활에 정착할 수 있게끔 뭐 지원하는 게 있는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왔는데요. 예. 2007년도부터 국군 포로 송환에 관한 대우에 이런 법률을 만든다 하면서래 그러면서래 그때 당시 그 옥류지 국군 포로 위로금이라 해가지고 예. 4,790을 그것도 4,790만 원. 예 네. 90만 원을 그것도 일시불 주는 게 아니고 분할금으로 3년을 줬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60년 실질적으로 포로 생활을 한 대가가 예. 4,790만 원. 예. 그 선생님이 그 국군포로 가족들이랑 이제 모임을 하시는데 네. 그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군포로 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3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가족들이 지금 100명 미만입니다. 이 세대가 100명 미만인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옥류지에서 사망된 국군 포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생존해온 국군 포로들인데 나는 그래도 주거지원금, 그래도 보상금 이런 거 주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북한에서 돌아갔잖아요. 네. 돌아갔다 해서 그래도 아버지들이 눈 감을 때 뭐라고 했냐. 야, 살아서 가지 못하고 죽어서라도 그 땅에 가서 내 고향에 묻히기 싶다. 이 아버지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있다면은 우리 국군 포로 가족들이 한결같이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예,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나마 아버지들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그 자식이라도 왔는데 우리들인데 이 사회에 정착하게끔 뭐 지원 사업이나 모든 거 그래도 여기서 전몰 유족해도 국가 유공자증을 주잖아요. 우리는 유공자 대우도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방부하고 하도 너무나 그도 요구 조건을 들이대서 국가 유공자 증서라는 거 종이장 한 장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지 않아요. 증서라는 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아버지들의 명예를 찾아주는 거 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이 나라 땅에 와서 묻히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그 염원을 좀 빛내줘서 우리도 아버지 고향이 이 전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궁지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우리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 한 말씀 하신다면은 지금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적에는 아버지를 국군 보러라고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하고 아버지를 죽어라고 막 소리들 질러보고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명예를 꼭 찾고 우리 아버지 생전에 다 하기 싶은 일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내 고향에 와서 묻히고 싶어하는 소망. 그렇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전국불 하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간 이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소리치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국군 포로에 대한 좀 예우와 대우를 함께 동반해서 우리들한테 해줬으면 그것이 제 아버지한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군 포로의 조속한 생활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죽어서라도 고향을 그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국군 포로들에게 고향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도국 기자의 현대사 엑스파일 제1탄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